디자인 패턴에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것도 있어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장이 하는 건 뭔가요? 공장? 공장이 하는 것은 복잡한 생산 과정이 있죠. 공장 안에서는 그런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공장에서 출고된 자동차만 내가 받아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숨겨주는 패턴을 우리가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 팩토리가 들어가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저는 이제 합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숨겨서 객체를 리턴하는 것들은 대부분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상세한 패턴에 대한 것은 패턴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패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예제 중에서 이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빈 팩토리라고 해서 싱글턴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뭘 했었어요? 라고 해서 싱글턴 패턴으로 객체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 빈 팩토리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라 만들 거냐면 퍼블릭 카 앞에서 카라는 거 만들었었죠. 버스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버스를 생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 이건 패키지가 있으니까 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스라고 컴 이그젠플스 패키지 밑에 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버스를 리턴하도록 자 이렇게 인 팩토리는 getBus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뭘 리턴해줘요? 버스라는 걸 생성해서 리턴해주고 있어요. 즉 버스는 되게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을 숨기는 게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여하튼 빈 팩토리에서 내부적으로 버스를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빈 팩토리 메인에서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빈 팩토리 1. get bus 해주면 버스 B1은 이라고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버스 하나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버스 B2는 if1. get bus 라고 해주게 되면 겟버스를 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버스가 하나 만들어져서 리턴해 줍니다. 즉 우리는 보통 버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버스 3는 버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생성 과정을 다른 객체한테 맡긴 거죠. 이 빈 팩토리라는 걸 통해서 생성하는 과정을 맡겨가지고 리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을 대신해주는 클래스를 우리는 팩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new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클래스 로더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클래스 로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줄을 적어주게 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코드를 인텔리제이에서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로더 메인이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이 버스라는 클래스는 A라는 메소드 갖고 있다고 칩시다. A 세 가지 메소드를 갖도록 해볼게요. 이 세 가지 메소드를 갖고, 그러면 실제 이 버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스 B1은 new 버스라고 선언해주고 B1.a라고 해주면 B1이 참조하는 버스에 A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A가 나왔죠? 자, 근데 이 버스 말고 제가 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스, 그 다음에 슈퍼카라는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 얘도 A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는 슈퍼카의 A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버스도 A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슈퍼카라는 클래스도 A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떤 클래스가 있다. A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다. 이 클래스 이름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 클래스 이름을 알려주겠다. 나중에 알려줄 테지만 이 A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A라는 메소드를 갖고는 있는데 그 클래스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클래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놓으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A라는 메소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레퍼런스 변수명 .a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예제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라는 걸 생성하려면 버스 B는 new 버스라고 해줬고 B.a 이렇게 메소드가 호출됐는데 지금 이 클래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타입을 모르는 거죠. 근데 new 다음에 생성자도 이 타입을 따라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클래스 로더예요. 자,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클래스 이름을 문자열로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문자열이에요. 아직 뭔지 몰라요. 그랬을 때 클래스 해주는 클래스.4name 해주고 위에 클래스 네임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작성되면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 익셉션이 발생해서 이렇게 빗줄이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익셉션 설명할 때 나올 텐데 일단은 메인 메소드 뒤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익셉션 처리를 위해서 제가 적은 거고 나중에 익셉션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 클래즈는 클래스.4name 해주고 클래스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예전에 질문했던 게 있었는데, 클래스는 어디서 찾는다고 했었죠? 클래스는 어디서 찾아요? 자바 버추얼 머신은 클래스를 어디서 찾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쁩니다. 네. 클래스 패스에서 찾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클래스 패스에서 찾는데 이 class.4name이라는 명령은 자 보세요. 클래스명 다음에 바로 나왔으니까 이건 스태틱한 메소드거든요.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클래스 패스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클래스 정보를 요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클래스 정보를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두 줄은 뭐냐면 클래스 네임의
해당하는 클래스 정보를 어디서 읽어요? 클래스 패스에서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클래스가 없어요. 클래스가 없으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클래스 패스에서 읽어드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줍니까? 클래스가 참조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다 라고 하면은 버스라는 클래스는 패키지 이름까지 적어줘야 되거든요. com.example.bus였어요. 이렇게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은 문자열이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 이름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어떤 거를 수 있냐면 이런 거를 수 있어요. class.getDeclared method 해주면 자, 이렇게 제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실행을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ABC가 나오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이 클래즈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해당되는 걸 클래스 패스에서 읽어드려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다고 했었는데 class.getDeclared method라고 해주면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에 대한 정보가 리턴됩니다. 우리가 배열은 여러 개를 말한다고 했었죠?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 정보를 여러 개를 리턴해줘요. 그럼 그 정보를 하나씩 꺼내서 이걸 for each문이라고 하는데 배열 배울 때 나올 겁니다. declare methods라고 해서 이 배열의 정보를 하나씩 그 배열의 이름을 출력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BC가 나와요. 우리 버스라는 클래스는 아까 ABC 메소드 세 가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뭘 때문에 보여드린 거냐면, 아,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무슨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클래스 점 해주고 get 인스턴스. 여기서는 좀 우리가 11 버전을 쓰다 보니까 얘가 이제 디플리케이트 됐는데 이거는 좀 무시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 줄을 자바식으로 적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줄은 오브젝트 오는 버스 이거와 같은 코드를 말합니다. 세 줄은 오브젝트 오는 뉴버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클래스.new 인스턴스라는 메소드는 뭐냐면 이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클래스 정보가 뭐예요? 버스라는 클래스였잖아요. 그래서 버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버스 인스턴스를 조상 타입인 오브젝트 타입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버스 형태니까 뭐로 형변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형변이 가능해요. 버스에 버스 5라고 해서 5가 참조하는 건 원래 버스였으니까 원래대로 버스로 형변 해줘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버스 갖고 있는 A 메소드 호출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실행하면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인스턴스가 만드는 과정을 뉴연산자 쓰지 않고 뭘 이용한 거예요? 클래스.4name과 클래스 갖고 있는 new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com example 밑에 무슨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슈퍼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슈퍼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클래스 이름을 슈퍼카라고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슈퍼카라고 이름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슈퍼카를 버스 타입으로 형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버스 타입으로 형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타입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요 두 줄은 슈퍼카 인스턴스를 만드는 건데, 원래 슈퍼카의 타입이니까 슈퍼카로 바꿔줘야 되는데 버스 타입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행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클래스 캐스트 이셉션이라는 게 발생하고, 슈퍼카인데 뭐로 지금 캐스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로 캐스팅이 안 된다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슈퍼카라고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고 슈퍼카 타입으로 참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슈퍼카 A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그러면 슈퍼카도 실행하고 싶고 또 누구도 실행하고 싶어요? 버스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자, 제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컴 이그젠플 밑에 카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퍼블릭 앱스트랙트 보이드 A라는 메소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인데 미완성인 메소드인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스는 누굴 상속받도록 할 거냐면 카를 상속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메소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가 가지고 있는 A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게 된 거죠. 슈퍼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슈퍼카도 익스텐드에서 카라는 것을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메소드도 오버라이딩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제로 다시 되돌아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카의 C는 뉴버스. 자, 이거는 에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카의 C는 뉴버스. 이 코드는 에러가 나요, 안 나요? 카는 버스의 부모니까 에러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슈퍼카로 형변해 주는 게 아니라 카라고 형변을 해주겠습니다. 참조하는 타입도 카라고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com.example.슈퍼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인스턴스를 부모 타입으로 참조하도록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A 메소드로 호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보면 슈퍼카 A가 나오죠.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을 제가 뭐로 바꿔볼 거냐면 버스라고 이름 바꿔볼게요. 버스라고 이름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상속이란 걸 이용해서 버스도 슈퍼카도 가지고 있는 A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카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를 어떤 걸 만들더라도 이제 클래스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자열로 나중에 받아들이면 이 문자열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뭐 파일로부터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통해서 카를 상속받은 거라면 우리가 다 A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클래스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 my 홈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퍼블릭 보이드 A인 거예요. 퍼블릭 보이드 A 해주고 얘가 A라는 메소드를 my 가지고 있어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om.example.myhome이라고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실행하면 어디서 에러가 날까요, 여러분들? myhome은 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로 형변해주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납니다. 클래스 캐스팅이 나죠. 아,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상속으로서 뭘 우리가 해결했어요? 카와 버스와 슈퍼카가 다 되도록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카를 상속받지 않는 마이홈이 등장하면서 A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느냐? 클래즈라는 건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클래즈에 get declare methods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가 갖고 있는 모든 메소드 정보를 다 리턴해 줬는데 이번엔 declare method라는 거에다가
메소드 이름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타입이 들어가는 건데 파라미터 타입 정보를 넣어주는 건데 A라는 메소드는 파라미터 타입이 없단 말이에요. A 가로 열고 닫고 없었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A 메소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반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메소드란 게 나와요. 메소드 M. 얘는 자 보세요. 클래스라는 건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A라는 메소드 이름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를 달라 한 거예요. 그럼 이 메소드는 A라는 메소드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얘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M 점 해준 다음에 invoke라는 걸 해주게 되면 이 M이라는 메소드 정보를 이용해서 실행해라 이거예요. 실행을 해주는데 누가 갖고 있는 메소드 실행해줘라? 우리는 메소드가 실행되려면 인스턴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스턴스에 누굴 넣어주냐면 이 O라는 인스턴스죠. 그 다음에 얘는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널 값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오브젝트 O가 참조하는 객체에 M 메소드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지금 제가 com.equal myhome이라는 걸 여기다 정보를 얻었는데 이 myhome이 갖고 있는 A 메소드가 여기서 실행이 되면서 A라는 메소드를 myhome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슈퍼카라고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슈퍼카라고 바꿔주고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슈퍼카 A라고 나오는 걸 보고 com.equal의 버스라고 제가 고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A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문자열로 뭐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문자열로 클래스 이름과 문자열로 메소드 이름을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까 우리가 적은 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A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클래스 A라는 메소드 갖고 있는 클래스가 있다. 그 클래스 이름이 아직 무엇인지 몰라. 근데 그 클래스 이름을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A라는 메소드가 실행될 수 있는 코드는 일단 작성해줘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로더라는 걸 이용해주면 우리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 갖고 있는 메소드도 실행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자바에서 무슨 문법이라고 하냐면 리플렉트라고 불리죠. 리플렉트라는 문법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설명드렸느냐?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세히 알아라 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클래스 정보를 얻고 그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메소드 이름을 통해서 실행하는 이 방법을 어렵지만 설명드리는 문자 연루된 클래스 이름과 문자 연루된 메소드 이름만 갖고 있어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하나 설명드리려고 어렵지만 코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서블릿이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기술이 내부적으로 이런 걸 사용해요.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저런 기술이 있구나. 조금만 이해하라고 이런. 자, 그러면 아까 이거랑 앞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팩토리 메소드라는 건 뭘 하는 거라고 했어요? 복잡한 생산 과정을 숨기고 완성된 인스턴스만 반환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금 방금 전에 본 코드 어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코드 복잡했죠. 클래스 이름만 받아들여서 그 갖고 인스턴스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복잡했어요. 자, 그건 무슨 소리냐?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클래스 로더를 이용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 복잡한 과정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도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공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장에다가 인스턴스를 달라고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인스턴스들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진짜로 빈 팩토리라는 게 그러면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는 스프링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 인스턴스를 어떻게 한다? 정말 재주 좋게 만들어서 나한테 반환해 주도록 만들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낌상 이해하면 되겠죠.